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인데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MSC, 유라테크, 알체라, 인드원 아시아, 상신 브레이크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관련해서는 금요일 미국 증시가 보합 또는 어, 소폭 하락,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도 보합권 출발 가능성 높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MSC부터 볼게요. MSC 같은 경우에 이제 식품 첨가물 제조, 식품 부문 사업,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신소재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스파탐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되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MSC 같은 경우에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닥 음식료 총은 1,000억 정도 되고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대주주 지분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죠. 꾸준하죠. 연매출 계속 1,000억대, 2,000억대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죠. 최근에 부채 없고 유불 괜찮고 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탄탄해 보여요. 재무 자체는 빨간 게 아예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는 지금 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보시면 크게 보면 지금 이러한 박스권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런 수렴 형태가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봉상 보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수렴 형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수렴을 돌파하면서 다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6월 30일 날. 그러면서 급등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제자리로 되돌려버리는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죠. 요새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눌렀다가 엄청나게 눌러주고 다시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마동석 테크, MDS 테크였죠. MDS 테크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눌러서 죽여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MDS 테크가. 그래서 M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지금 장기 입형 라인에 걸쳐 있고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있어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하단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이탈하면 자르면 되고 위로는 반대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돌아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대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5,82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눌러주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MSC 골든 크로스 나르다가 지금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겠죠. 5천 한 4,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나쁘지 않겠죠. 월봉상 저점 추세 이 정도 구간 이 구간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수소차, 전기차 부품 테마고 유라테크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기아 수소차 1차 협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전기차 충전 케이블, 충전용 커넥터 특허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 테마랑도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좀 보면 자동차 부품 시총 1,100억, 유동 주식 마찬가지로 많지 않죠. 지금 대주주가 지분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 안정적인 매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점화 부품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재무 보면 매출은 1,800억에서 2,000억대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엄청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해 보이는 재무는 또 아니죠. 부채 오히려 엄청 낮고 유보율 괜찮고 그래서 중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를 보면 크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앞전 고점의 물량을 받아먹는 움직임이었다 생각하고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왔어요. 조정 자체도 지금 거의 17,000원에서 5,000원이면 12,000원이 빠졌는데 거의 한 70% 이상 조정이 나온 것 같죠. 그러면서 코로나 전 후 박스권 라인까지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갭상승 매집봉을 띄우고 눌러줬는데 제가 이 추세 하단에서 추가로 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448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급등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위를 찌를 때마다 거래량이 나오고 그게 아닐 때는 거래량 없이 그냥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라테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도지형 캔들로 지켜준 위치. 보시면 이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지지가 나왔었고 갭상승 종가죠. 그 차트 크게 보시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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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저항. 지지 저항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만원 이제 라운드 피겨죠.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 만원 위치가 딱 이 정도인데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만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구간을 또 보통 종목이 한번 급등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하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표는 지금 가려놨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이 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보통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하단이 꺾일 때가 보통 단기 고점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도 올라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올라왔고 지지 저항으로도 많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주말간에 테슬라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또 있는 모습이고 충전 그러면 포드, 닛산, 테슬라 충전 규격 따른다. 이 충전 이슈가 주말간에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제가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그려놨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다는 거. 대신 아래로 내려가면 이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1차 받으시고 여기서 2차 받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유라테크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 다음으로 알체라.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AI 템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이버가 AI를 활용하겠다는 기대감에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거든요. 7월 17일 날. 재무는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코스닥 소프트웨어 시총 2,500억, 대주주 지분이 30% 정도 되고 지금 토탈 솔루션, 인공지능, AI 쪽이겠죠. AI, 뭐 원격 의료, 임상시험 등등 세력이 묶어서 올리기 좋은 테마죠. 근데 보시면 매출이 보시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재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액으로만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보시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죠. 부채도 지금 뭐 지금은 조금 낮은 모습인데 보시면 유보율이 이때 이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실 거라면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트 크게 보면 이때 상장 2020년도에서 이때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근데 박스권을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고 이 올해 초에 5,900원 찍고 이렇게 AI 테마로 묶이면서 같이 올랐었는데 보시면 이때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솔트룩스랑도 차트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보시면 솔트룩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솔트룩스는. 근데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솔트룩스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들어 올렸다가 눌러주고 다시 들어 올리는 보시면 그러면서 저점은 올려주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왔으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슈팅 나온 종목은 111선까지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손절 라인 여기 정도 보시면 되겠죠. 1,900원, 11,000원. 그럼 여기서 바로 간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올라간다면 크게 다시 테마 이제 등에 없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448일선 찌르면서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 그럼 눌림 정도에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111선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죠. 한 7, 8%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투사 쪽 테마죠. 상업투자.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AI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어, 잠시만요. 린드먼 아시아 이런 얘기가 또 있었네요. 2월 달에는 이렇게 있죠. 해당 기업 지분 투자, AI 관련 기업 투자 이력 사실에 이제 강세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첫 크게 보면 엘리어트 1파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눌러주고 여기서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2파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나 이런 걸 좀 보면 코스닥, 창투사, 종금, 종금은 종합금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 되고 품절주죠. 유동 주식이 300만 주도 채 안 되는 대주주가 70%나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 중소기업 투자, 벤처캐피탈, 국내 기업 중국 진출,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 그러면서 재무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조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 없죠. 근데 영업 수익,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쁘지 않죠. 재무가 뭐 빨간 게 하나도 없죠. 부채 낮고 유불 괜찮고 재무가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상패당할 일은 없겠죠. 자진 상패하지 않는 이상. 자진 상패하면 당연히 주가 급등할 거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최근의 흐름 볼게요. 엘리어트 1파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한번 외바닥 찍고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 더 내려와 주길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때 좀 안타까운 건 저점을 높여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조정이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준봉으로 삼을 만한 캔들이 생기냐 보시면 이날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8% 상승이 나와주면서 매매할 근거가 되는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캔들의 몸통 중간 시가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하락 추세를 멈추고 돌려준다. 그럼 엘리어트 이제 2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또 고점 나서진 이런 수렴 형태 있죠. 단기 수렴 형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디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서 물량을 계속 한 요 정도 구간대 받아주고 있죠. 7,000원대 금방 7,000원대 금방 물량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7,000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손절 라인 잡을 거라면 이 양봉의 시가 그만 5,3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면 5,3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 좀 더 아래 보시면 5,300원이고 그러면 10%가 넘어가죠. 손절 라인이. 아니다. 나는 장기 평 보겠다. 448일선 5,600원 정도 보시면 나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들어올리고 눌러줬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지켜주는 그림 나온다.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린드만 아시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리어트 1파 눌러주는 조정 이후에 2파 기다리고 있는데 2파가 언제 나올지 그러면 지금은 약간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테마고 브레이크 관련 부품인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삼성 SDI랑 스틸란티스의 미국 합작사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 공장 인근의 부지를 상신 브레이크가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날 이렇게 거의 상한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 기준봉 이후에 박스권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이제 딱 장기 입평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럼 지금 위치 딱 보시면 지지,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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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죠. 이때는 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고 이때도 급등할 때 지지 저항이 있었던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지지 저항이 여러 번 겹칠 수 있는 위치고 이 추세가 깨지면 이 저점 올려준 추세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아 가신다. 그 상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분석 볼게요. 코스피 자동차 부품 시총 700억. 마찬가지로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진 않죠. 대주주 지분이 거의 한 40% 50%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 관련 부품 보시면 마찰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멕시코 법인 뭐 이렇게 미국 법인도 있는 것 같고 시총이 700억인데 매출이 여러분 4천억, 4천억, 5천억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 괜찮고 당기순이익 뭐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재무 위험해 보이지 않죠. 이때 코로나 이때만 좀 적자가 있었던 모습이고 부채 비율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차트 크게 보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성화혜택 제주은행처럼 들어올리는 0, 차. 그러면 여기서 흔들어주는 거 버티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저점 올려주는 추세 하단을 보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깨더라도 이렇게 파동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버티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일단 지지저항 많이 겹치는 구간이니까 이 위치 지켜주는지 모습 나오는지 보고 여기가 깨진다. 여기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좀 돌아서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난 뭐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위치 들어올리는 0 이후에 차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아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무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지켜준다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되고 조금 더 아래 보겠다. 추세 하단 보시거나 여기가 깨지면 이전 저점 때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해야겠죠. 이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상신 브레이크도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0차 이후에 또 이렇게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성우하이텍처럼.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번 주 FOMC 있죠. 그리고 기업들 실적 있고 근데 내용은 좀 크게 뭐 보진 않고 짧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날짜별로 이렇게 일정했는데 화요일날 GM,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굵직굵직한 회사들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FOMC 2일차 기준금리 사람들이 대부분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이미 하고 있죠.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제롬 파월 기자회견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금리를 예상대로 한 번만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만 해도 증시가 좀 안정감에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듯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증시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주는 목요일에는 늘 있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막 맥도날드 뭐 포드모터 인텔 실적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 그리고 개인 소득 이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도 일단 이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말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은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 같고 월요일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짧게 여기서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